자, 안녕하십니까. 평생무료 주식 투자에서 전해드리는 오늘 종목 진단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근로자의 날인데 근로자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된 기사가 좀 나와서 어떻게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상당히 좀 고민과 걱정을 함께 예, 갖는 그런 휴일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된 부분을 좀 심도 있게 한번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내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두 종목 보성 파워텍까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이야기를 하기 전에 최근에 그 바이오 관련된 주들에 대한 그런 회계 감리 관련된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변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결국에 이 IFRS 관련된 부분인데, 어, 결국에 이제 연구 개발비 관련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비가 어떻게 보면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자산으로 좀 지부가 됐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자산보다는 이제 비용으로 빠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실적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코멘트를 달 수 있는 연구 개발비가 포함이 됐지만 이게 이제 비용적인 측면으로 빠지면서 결국 실적이 상당히 좀 위태위태해져 버리는 경우의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차바이오텍이 결국 이제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된 그런 흐름까지 나타났었던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어, 다시 이제 회계 감리 한 190여 개 회사들을 바이오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조금 더 긴밀하게 보겠다라고 하는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이 회계 위반으로 이제 결론이 이제 오늘 금감원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참 오늘 그 어떻게 보면 근로자의 날에 쉬는 날에 이렇게 발표가 돼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 뭐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결국에 이제 회계 감리 결과 회계 처리 위반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 자산이 많이 보유를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이제 업종이 바이오 제약 업종입니다. 그래서 뭐 회사 부지나 뭐 현금성 자산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연구 개발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엔 뭐 자산이 연구 개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 앞으로의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을 미리 신약이라든지 다양한 성장성적인 부분을 끌어와서 지수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취약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술 특례라고 해서 일단 작년, 재작년 계속 이제 그 상장을 시켜준 부분이 있죠. 그래서 기술 특례는 뭐냐면 결국 그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않더라도 특별한 의약품 그리고 식약품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미리 상장을 해서 자금 지원을 받게끔 해주는 그런 특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작년에도 상당히 많았고요. 올해도 속속들이 좀 상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차바이오텍 관련 부분 때문에 결국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때문에 하락을 하는 부분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왜 이렇게 워낙 이제 시가총액 대비 한 32조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시장 타격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일단 위반한 부분을 보면 삼성 자회사죠. 삼성 바이오 에피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2015년에 관계사로 등록이 되면서 이 관계사로 등록이 된 부분에 있어서
결국 이 관계사로 등록이 되면 아시다시피 이제 연결로 전환이 되면서 관계 회사에 대한 부분이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 그래서 이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삼성 바이오 에피스에 지분을 한 91%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바꿔서 회계를 처리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지분 평가 금액, 이 관계사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지분 평가 금액을 공시 시장가액으로 계산을 해서 순이익 1조 9천억대 흑자 전환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2015년에 그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된 부분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 뭐 2조 가까운 평가이익의 상승 효과를 봤기 때문에 결국 이 시장 가치가 상당히 많이 부풀려져서 2016년 말에 거래소 상장에 특혜 의혹이 있다.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뭐 내일이죠. 내일 어느 정도 갭으로 좀 하락을 하면서 시작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 방송을 하기가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런 돌발적인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뭐 어떻게 보면 최고로 이제 안 좋으면 이제 실질 심사까지 상장 폐지 실질 심사까지 뭐 열릴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긴 한데 일단 워낙 그 시장에 타격이 클 수 있는 그런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거기까지는 뭐 가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반박을 하겠죠. 업체 측에서 반박을 또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도 뭐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 부분이 바이오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상당히 파급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에 대한 부분, 그래서 정부 쪽에서 계속 그 회계 관련된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바이오로직스로 정점을 찍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더 투명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라 일단은 보유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엔 그 뭐 갭으로 떨어져서 시작을 했다라고 해도 뭐 매도를 하지 마시고 조금 지켜보자 라는 의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얼마만큼 떨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주봉상을 한번 볼까요? 주봉상으로 보면 지난번에 저점이 한 45만원대입니다. 45만원대.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양호하게 지지를 해주냐 라는 부분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장 초반부터 확 떨어진다 그러면 한 35만원대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일단 차바이오텍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면 뭐 하한가가 한두 번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부분은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점 매수가 들어오겠죠. 그리고 뭐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관리 종목으로 딱 찍혀버렸기 때문에 일단 상당히 매도세가 많았지만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뭐 관리 종목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일단 뭐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바이오 업종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단은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도 상당히 많았고요. 그래서
외국인 기관의 저점 매수가 아마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차바이오텍이랑은 좀 별개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실질 심사로 인해서 거래 정지가 되더라도 결국에는 폐지까지는 안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한 10분 동안 저희가 얘기를 해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떨어지는 시점에서 매도를 하시지 마시고 일단은 시간 좀 걸릴 거예요. 시간은 상당히 좀 많이 소요가 되더라도 일단 한 일주일 정도에서 한 2주일 정도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고 나서 다시 뭐 상승 흐름을 보이면 그때 뭐 결정을 내리셔도 늦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장 초반은 상당히 좀 우울할 거다. 하지만 좀 버텨보셔라 라는 말씀으로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바이오 업종들이 조금 더 투명해지고 회계가 긍정적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일 장 초반에는 좀 우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버티셔라 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그래서 그 부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30만 원 초반대는 일단 갈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30만 원 초반대나 중반대 정도에서는 저점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우울하네요. 예. 힘들 내시고 화이팅 하시고요. 그리고 굳이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저점 매수를 한번 30만 원 언저리에서는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 보성파워텍인데요. 보성파워텍은 잘 아시다시피 이 대북 관련주로 좀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됐었던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반기문 전 사무총장 관련돼서 인맥 관련주로 여기 역시 예전에 연계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이 보성파워텍이 다양한 그런 발전소 관련된 설비에 여러 가지를 이제 공급을 받고 여러 가지를 이제 송배전, 기자재 등 여러 가지 전력 사업에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을 이미 이제 한국전력과 여러 가지 업체들로부터 생산을 해서 공급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전과는 좀 틀려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와대 쪽에서 아니, 그러니까 북한이죠. 북한과의 직접적인 뭐 여러 가지 회견을 통해서 발표가 됐지만 일단 발전소에 대한 얘기를 뭐 언급을 했다라는 뜻으로 어, 지난주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시간외로 이제 거의 상한가 언저리까지 갔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보성파워텍이라든지 뭐 발전소 관련된 종목들이 내일 장 초반에 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오르비텍, 한전, KPS 뭐 이런 종목들을 잘 눈여겨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주봉상 보시면 예전과는 좀 틀려진 그런 흐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예전에는 그 반기문 사무총장 관련 종목으로 움직였었지만 최근은 이제 이 전력 관련된 발전소 관련된 종목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장 초반에 역시 뜰 건데 5천 원 이상이면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일단 수익 실현을 좀 하시면서 보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5천 원에서 6천 원 정도에서는 한 번 정도는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좀 챙겨 두시고 6천 원을 다시 돌파를 하면 목표가 7천 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에 대한 부분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5일선을 계속 타고 가는 흐름일 거예요. 그래서 5일선을 이탈을 하면 일단 비중은 확 줄여 놓으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저점이 4,000원입니다. 그래서 4,000원을 저점, 그러니까 손절가 선으로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난 조금 더 밑으로 보겠다 하고 하시는 분들은 3,700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관련도 뭐 철도 관련주들 올라가고 뭐 비료 관련주들 올라가고
그리고 DMZ 평화공원 관련돼서 움직이고 뭐 다양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죠. 철강 쪽 움직이고. 그래서 발전소 관련된 부분이 내일 장 초반에 상당히 좋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장 초반에 뜨면 좀 수익을 챙겨 놓으면서 가져가셔라. 그래서 5,000원 이상에서 6,000원까지는 수익 실현 절반 정도 하시고 목표가 7,000원 이상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굳이 뭐 나는 끝까지 한번 들고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3,700원 정도 손절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우울한 소식을 전해드려서 상당히 좀 송구하지만 그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잘 해결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성파워텍도 힘내셔서 수익 꼭 많이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평생무료 주식 투자에서 전해드렸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